신이 있고 종교인이 있고 대중, 일반인, 백성, 피지배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세상 사회 구조예요. 자, 이 종교인 이분들은 어떤 분이냐? 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신은 있다. 그럼 종교인은 왜 태어났느냐? 예전에 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 두 부류의 사람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유신론자, 무신론자. 유신론자와 무신론자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전쟁도 벌이고 논쟁도 벌이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쟁을 통해서 이제 유신론자가 세력을 잡게 되는데 그 과정이 왕권 신수설, 그러니까 종교인이 신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그 종교인의 말에 설득이 된 분들이 신이 있다라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전환이 되고 그런 세력이 커지면서 이 종교인이 특정인을 지목을 해서 저 사람은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권력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지지해주면서 그 정치적 세력과 종교적 세력이 만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지금 현대 국가를 이제 이루고 있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맹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자, 신이 있다고 믿는 게 비난받을 대상은 아니에요. 자, 신이 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한 것 자체에서 권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어떤 면이냐면 신은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에서 권력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이제 종교적인 어떤 평등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건 원래 평등한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 정치적인 세력으로 접목이 되면서 종교인이 지도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현대 종교의 문제가 뭐냐면 신은 존재한다. 그리고 신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종교의 교리에는 만민이 평등한 걸로 돼 있어요. 누구나 기도를 하고 믿으면은 뭔가를 얻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교리에는 평등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들여다보면은 수많은 계급과 체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교황이 있고 추기경이 있고 또 밑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그래서 종교계 안에 계층과 계급이 존재한다는 거. 또 일반 여러분들 동네에서 보시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거기 정치 조직화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담임 목사, 뭐 대목사, 아니면 밑에 이제 새끼 목사, 그 밑에 뭐 이제 장로, 뭐 전도사, 뭐 등등 이렇게 계급화, 계층화돼 있어요. 이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신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특별하냐? 특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항상 종교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거는 어떤 누구나 신에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공원에서 할 수도 있고 때와 장소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기도하고 신과 소통할 수 있어요. 그럼 소통하는 건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거는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사이코다 아니면 정상인이다 믿음이 깊다 여러 가지 각각 분분한 비판이 가능하지만 그거는 그 사람이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신은 존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에서 너무나 많은 권력과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좋은 일에 쓰는 게 아니라 대중, 일반인, 백성, 피지배자, 신도, 형제, 자매 이런 용어를 써가지고 계급화, 계층화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신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말하는 거죠. 신은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권력을 갖는. 그럼 신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 관계는 어떤 관계이냐? 여러분들하고
하고 관계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신의 관계, 목사와 신의 관계 똑같은 거예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목사라고 그래서 교황이라고 그래서 신으로부터 뭔가 직접적인 뭔가를 받았을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신을 믿는 것뿐이고 신이 있다라고 말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과도한 권력이 단지 신이 존재한다라고 말한 사람에게 많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 그 과정이 굉장히 우리 인류의 문명에는, 인간 역사에는 굉장히 큰 맹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 호칭이라는 거는 권력을 가져오죠. 종교인, 예를 들면 종교인이라는 거, 그다음에 연예인, 판사, 의원, 회장, 이런 정치인, 이런 또 경제적인 어떤 리더를 하고 있는 분들, 이게 다 종교인, 연예인, 판사, 의원, 회장, 아이돌 등등, 이게 다 한 틀의 같은 맥락이에요. 항상 그 절대 다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중, 일반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변호사와 일반인 이런 표현을 쓰거나 회장님과 일반인, 회장과 대중, 그다음에 의원님 일반인, 의원 국민, 의원 대중, 판사 대중, 판사 일반인, 뭐 이런 표현을 쓴다던가, 연예인이 나는 연예인인데 너는 일반인이다 이렇게 말한다던가, 이런 게 바로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 종교인과 이 대중, 일반인, 백성, 피지배자 이 같은 개념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진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관념을 깨야 되는 거예요. 이 지식의 평등화, 그다음에 대중화, 공유화가 돼야 산업이 전반적으로 발전을 하고 진화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아프리카 저기 깡촌에 있는 사람한테 인공지능 얘기해봐야 통하지가 않죠. 어떤 과학의 발전이라든가 인류의 진화는 사회 전체적인 구성원의 동의와 인지와 합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전반적으로 그 발전된 과학기술을 기반한 어떤 산업시설이나 생산 체계가 절대 다수의 인류로부터 공감을 받고 지지를 받고 소비와 생산 형태로 전환이 되면서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하 수직적인 어떤 인류의 관계는 진화와 발전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그런 요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식의 어떤 무기화, 권력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겪고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인간이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요즘 여름이라 엄청 덥잖아요. 지구가 계속 뜨거워지는데 그 막대한 권위와 존경을 받는 과학자나 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이 과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거든요.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들이 해결할 수 있느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위에 군림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기다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떤 집단화하고 특별한 어떤 존재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굉장히 바보 같은 그런 짓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 모든 환경 문제라든가 모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평등화와 대중화, 즉 이 지식의 공유, 지식의 어떤 평등화,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저지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타파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런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신, 종교인, 그 밑에 있는 대중, 일반인, 백성, 피자, 이렇게 이런 3단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를 혁파하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는 좀 암울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